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부동산에 안 좋은 거를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부분 대략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평택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것은 3단계 격상시 경제적 파장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실업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부동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MF 그리고 금융위기 전부 그게 문제가 됐던 거는 실업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기사 말미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스포츠와 서비스, 음식점업 등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는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죠. 서비스 하면은 웬만한 서비스는 다 자영업에 관련돼 있고요. 저 또한 중개업이 서비스 업종인데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지금 포괄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폐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꾸준히 나가던 이런 현금, 그리고 들어오던 현금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를 처분해서 그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과정은 우리가 이미 겪었던 IMF나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겪었던 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요게 이제 올지 안 올지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부분 가늠이 된다. 이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제조업 영향은 오산 구미 실업률 전국 1위, 거제 통영은 개선됐다 라고 나오지만 요거에서 볼 것은 이미 타격받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평택에는 일자리가 많다. 하지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평택으로 오더라도 그 수가 제한적일 거고, 그 제한된 숫자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이따가 다시 한번 평택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과연 앞으로도 아파트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냐, 그리고 지금 돈들이 어딜로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실업률이 지금 늘어나는 곳과 개선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9월 실업 대란 오나 7만여 개 기업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중단. 이게 7만 명이 아니고 7만여 개의 기업입니다. 기업. 이 기업 하나가 망하면 몇백 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그분들이 갑자기 고용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해서 받겠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그게 길어지고 하면 힘든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행업, 관광업 등 특별고용 지원 업종 한숨 돌렸지만 일반 업종 7만여 개, 9월 말이면 고용 유지 지원 종료, 고용부 종료 임박 기업 실태조사 지원책 고민 중,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8월 24일 날. 요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문제고 모레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왜 아직도 서울 일부 지역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세종은 거의 100% 넘게 집값이 올랐는데 평택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평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자주 보는 네이버 부동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나 분양권, 요게 이제 주거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형태니까요. 여기 보면은 요런 아파트들이 이제 굉장히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매물이 늘어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요런 자이 쪽, 그리고 구시가지에 있는 요런 아파트들 70건씩 나온 거 있고, 30건, 그리고 예전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이런 구시가지 오래된 아파트들, 그리고 이쪽에 스타필드 관련된 아파트들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송탄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법인이 들어갔던 데, 뭐 투자로 들어갔던 데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고덕은 뭐 계속해서 이제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 지금 뭐 평택 전체가 지금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이런데 뭐 매물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예, 그러면 이 매물을 누가 받아줄 것인가? 예, 뭐 일부 그 다주택자분들은 집이 10채이셨던 분도 있고 20채이셨던 분도 있고, 뭐 적으신 분들은 뭐 한두 채 아니면 뭐 세네 채 요 정도였는데, 지금 더 이상 살려고 안 하고 정리 수순을 밟고 계세요. 손해 보더라도 팔아야 된다. 내년 되니까는 이거 뭐 세금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 예, 그래서 지금 집을 너도 나도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입주 임박한 이런 그 분양권들, 우려했던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뭐 마피 1000, 그리고 마피 2400, 뭐 요런 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아직도 뭐 피 3000이니 뭐니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래가 없습니다. 뭐 마피건 플러스 피건 거래가 없어요. 분양권 거래가. 예,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엘크루도 현재는 뭐 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뭐 무피건 뭐건 간에 거래가 안 됩니다. 요거를 누가 받아줄 것인가? 예, 누가 요거를 받아줄 것인가? 주변에 지금 뭐 여기 막 매물 막 50건씩 나온 것도 있는데, 예, 여기 지금 경남, 예, 경남이 지금 매물이 50개가 나와 있네요. 동일 매물을 묶어놨는데도. 투자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예, 매물이 적체되다 보면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편안도 66개, 용이 프루지오 77개, 55개, 투자로 들어갔던 매물들, 뭐 여기 리더스 71개, 프루지오 48개, 52개. 이 일반 아파트 세대수가 이제 반도 유보라가 715세대인데 그 중에 매물이 나와 있는 매물이 50개다. 요런 게 소화가 될 것인가? 이게 뒤로 가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빠질 확률이 높다. 지금 뭐 대부분이 다 몇십 개씩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면 이런 매물 잠긴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매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물이 시중에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로 들어갔던 매물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다. 뭐 일부 단지들은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지만, 이런 데도 지금 매물이 많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세가 씨가 마를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 매물들은 전세나 월세를 맞춰서는 매매가 안 돼요. 그걸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이 빈집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집이 필요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수리를 하든 뭘 하든 뭐 세입자와의 분쟁 없이 바로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데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거기 전세가 있어요. 그럼 그분 2년은 어쨌든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세 1년밖에 안 됐는데 나가라고,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되고, 뭐 월세도 기본이 원래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 2년입니다. 근데 계약을 1년으로 했다. 그래도 어쨌든 그분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런 매물들이 무주택이나 이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번은 걸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 날짜 맞춰서 들어가려면 뭐 입주 청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빈집은 내가 뭐 그 전에 손보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집을 전세나 월세로 안 놓고 그냥 빈집으로 놔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에 안 그래도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차 있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밀어 올리면서 어느 정도 그게 해소되면서 가격이 올랐던 건데, 지금은 일부 투자자분들이 이걸 처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는, 뭐 급하게라도 던지시려고 하실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요. 내년 5월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든 아니면 뭐 이거를 뭐 증여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늘리려고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 와중에 지금 고덕국제신도시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 이게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거고, 향후 내년, 후년 갈수록 다시 한번 주택의 붐이 일어날 것인가, 그 붐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제가 뭐 다른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3가지 정도 그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대출이 풀려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가 그것을 용인해줘야 된다.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르는 척 해주고 그 다음에 법이 바뀌고 그리고 대출이 풀리면 이거는 뭐 주택이 하지 말라고 해도 쭉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그게 세 개가 다 안 돼요. 예, 오히려 뭐 지금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대출을 더 옥죄는다고 하니까요. 왜냐면 정부에서 지금 딱 상황 보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 보아하니 지금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태도 지금 뭐 이미 일반 가계처럼 부채가 전체 세수의 50%가 부채로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추경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추경을 해서 국민들한테 그 돈을 뿌린다고 해도 지난 재난기본소득처럼 과연 그런 효과가 또 나타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미 폐업했는데 가서 쓸 데가 없어질 테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폐업이 이어지다 보면 실업자가 나오고 실업자가 많이 나오면은 당연히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면 일반 기업들이 또 사람을 안 뽑고 우리가 예상한 것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반기에 그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안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오히려 지금 인력을 줄이고 있죠. 그리고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집 안에서 사무일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사무실로 출근을 안 하고 그냥 집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써야 되는 무슨 가구 수요라든가 또는 그 주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뭐 무슨 장사라든가 이런 게 다 타격을 받는 거죠. 언택트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인터넷으로 뭔가 딸락딸락 한다. 그래서 아침에 주문했는데 오후에 집 앞으로 뭐가 배송이 온다. 예, 그러면은 잘 한번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변에 이제 관공서가 많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계속 출근할 테니까 그 주변 상권은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는 있겠지만 예전만큼 매출은 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뭐 이게 그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 될 거라는 건 아니니까 언젠간 치료약도 나올 거고 또 요것도 잘 이겨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길어야 뭐 한 2, 3년이겠죠. 뭐 그때까지 살아남는 분과 아닌 분들로 이제 다시 재편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 지금 평택에 많은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세가 지금 조금씩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창궐 해가지고 안 좋은 거에 더 안 좋은 게 겹치다 보니 뭐 무슨 고용이라든가 그리고 자영업이라든가 뭔가 꾸준히 뭔가 이렇게 현금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 뭔가 부동산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시그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뭔가 그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도 움츠러들고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쳇바퀴가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희망을 품기보다는 잘하면 이게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은 나는 요렇게 해서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상황은 올지 안 올지 현재는 알 수 없으나 뭐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걸 미리 대비해 놓는 그러니까 보험처럼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해도 내가 타격받지 않을 만큼만 뭔가를 해 놓으시면 그런 일이 오더라도 그런 거를 피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온전히 다 몸으로 맞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 부동산을 투자하시려고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전화 오면 무조건 다 말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호실적 그리고 호시장에서는 그런 분들도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이 어디로 갈지가 대략 짐작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뭐 집을 매수한다. 그거는 조금 지양하는 바가 아닙니다. 앞으로 평택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한번 캐치를 하셔야 돼요. 주택에 대한 거는 이미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걸 처분하고 움직이는 방향은 거의 분명합니다. 토지 아니면 상가 쪽으로 가고 있어요. 토지 아니면 상가 쪽으로 이미 부동산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걸 처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손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 꾸준히 현금 유입이 되는 쪽으로 이미 돈을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하셨던 분들은 계속 부동산만 하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목돈이 생기면 그걸 가만히 못 놔두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제로금리에서 그 돈을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그냥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다가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죠. 그게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단지 내 상가 또는 뭔가 좀 수익이 안정돼 있는 이런 데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을 땅에다 묻어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수익, 왜냐면 땅은 보통 5년 이상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요거를 하나하나 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현재 요게 이제 남자고 요게 여자인데 요렇게 예쁜 팽이 모양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100세까지 돼 있는 거고, 대부분의 주택은 여기 30대에서부터 60세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택을 많이들 원하시죠. 왜냐면 그 밑에 20대나 10대는 대부분 부모랑 같이 살다 보니까 내 개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드물고, 대부분 30대에서 60대 요 부분에 계신 분들이 주택을 소유하는데, 요게 시간이 가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요거는 이제 그 중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중위값은 고위와 저위의 중간치의 출산율과 기대 수명을 예상하여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예상인 겁니다. 2020년도 현재 5,170만 명이 이제 총 인구고, 그 중에 남자가 2,590만 명, 여자가 2,580만 명 정도 된다. 성비는 100대 1이다. 거의 그러니까 반의 반. 요렇게. 그리고 평균 연령은 42.8세다. 현재 평균 연령이 42.8세라는 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도가 바뀌면서 2030년, 40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10년, 20년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2026년, 7년까지 갔는데 점점 그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30대에서부터 60세의 인구가 줄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20년 후 2045, 6년까지 간 거거든요. 2050년까지만 딱 보면 이미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요량이 줄었다. 2050년이면 앞으로 30년이거든요. 먼 이야기 같지만 어쨌든 이게 안 오는 건 아니다.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점점 팽이의 모양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요게 다시 거꾸로 해서 보게 되면 2030년이면 앞으로 10년 후거든요. 10년 후까지는 그래도 여기 주택을 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건재해요.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데, 10년이 넘어가면 그 수요가 점진적으로 줄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필요한 위치에 있는 집이 아니고 조금 외지에 있는 집들은 좀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주택을 청약하거나 매수하실 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그 집에 10년 이상 살 건데 란다면 어디에다가 집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집이 나중에 잘 팔릴지 안 팔릴지를요. 요렇게 되면은 한 20년 정도 지나면요, 2040년 정도 되면 주택을 매수해 주실 수 있는 한 3, 40대 연령들이 대폭 줄어들고,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주택은 그렇다 치죠. 주택은 수요가 줄어요. 그러면은 이 노년에 우리가 한 60세 이상이나 50세 이상부터 정년퇴직도 하고 했을 때 요때는 어떤 수입으로 먹고 살 건가. 그리고 요 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이런 황금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현금이 확보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어디에 돈을 쓸 건가. 그리고 요 밑에 연령대, 20대의 이 연령대 분들이 어디에 돈을 쓸 건가에 따라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죠.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할 거고, 뭔가 이렇게 IT가 계속 발전한다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들, 우리가 공상과학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비들이 들어간다면 구축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 그 신축 아파트가 뭔가 내 삶에 많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옮길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어디로 쓸 것인가. 현재 제가 한 40 정도 됐는데, 저라면은 앞으로 뭔가 이렇게 여유 자금이 더 생긴다면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현금 유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 건 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제가 병원도 자주 가야 될 거고, 뭔가 사회에서 나가가지고 뭔가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돈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니까는 주택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집값이 안 오를 확률이 높은데, 그리고 일시적으로 올라도 향후 한 10년 정도인 거고, 그 후에는 거의 집값이 떨어질 게 확실해 보이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는 대략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평택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그리고 평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신껏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10년 후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계획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계속해서 저출산이 유지된다면 향후에는 그 주택을 받쳐주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뭔가 가격이 빠지는 이런 또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 뭔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을,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을,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으면 싫어요를, 그리고 제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입해주신 분으로 인해서 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돈으로 제가 목 아픈 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또 잘 쓰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